목둘레가 굵으면 심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혈당 수치만 확인하면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목둘레입니다. 남성의 목둘레가 43cm, 여성은 36cm를 초과할 경우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 부정맥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뛰면서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으로 뇌졸중과 심부전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둘레라는 단순한 신체 치수가 심장병 위험을 경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허리둘레나 체중처럼 흔히 재는 지표와 달리 목둘레는 측정도 간단하고 변동성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건강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목둘레가 굵은 사람들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었습니다. 흔히 거울 속에서 얼굴과 몸매만 신경 쓰고 목둘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목둘레는 상체 지방의 축적 정도를 반영하고 나아가 혈관과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입니다. 겉으로는 별 증상이 없어 보이지만 목둘레가 굵어질수록 몸속에서는 이미 대사와 순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둘레라는 작은 수치 하나가 장기적으로 심장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목둘레가 심장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단순히 목이 굵다는 것은 근육이 발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체에 피하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체 지방은 하체 지방보다 훨씬 대사적으로 활발해 혈중으로 유리지방산을 쉽게 방출합니다. 이 유리지방산은 간과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혈당 조절을 방해하며 혈중 지질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 당뇨병 같은 대사 이상이 발생하고 이 과정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목둘레가 굵은 사람은 수면무호흡증 위험이 높습니다. 상기도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수면 중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질환은 단순한 코골이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밤새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산소 부족으로 인해 혈관 내 염증을 촉진합니다. 심방세동과 수면무호흡증의 밀접한 연관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고 목둘레는 이 위험을 가늠하는 가장 간단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중국 상하이 연구팀은 성인 1435명을 7년 이상 추적한 결과 남성의 목둘레가 38cm를 넘고 여성은 33cm를 넘을 때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목둘레가 늘어날 때마다 심혈관 사건 위험은 약 1.45배씩 증가했습니다. 이는 허리둘레와 체중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독립적인 예측 효과였습니다. 결국 목둘레는 단순한 신체 치수가 아니라 대사 이상과 수면 질환, 심혈관 질환을 잇는 교차점 역할을 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둘레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줄자 하나만 있으면 특별한 장비 없이도 심혈관 위험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때는 목을 곧게 세운 상태에서 갑상연골, 흔히 목젖 아래 부분에 줄자를 수평으로 두고 피부를 누르지 않게 잽니다. 이때 남성의 경우 43cm, 여성은 36cm를 초과한다면 심방세동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둘레는 체중이나 허리둘레보다 변동성이 적어 장기간 추적 관찰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체중은 하루에도 쉽게 달라지고 허리둘레는 측정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목둘레는 상대적으로 일정하고 재현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목둘레는 일상적인 건강관리에서 가장 실용적인 조기 경고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목둘레가 굵은 사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을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 연구에서도 남성이 38cm, 여성이 33cm 이상일 때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목둘레가 단순히 목의 굵기 문제가 아니라 전신대사와 혈관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거울 앞에서 목둘레를 점검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생활습관 개선이나 진료 상담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목둘레는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건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목둘레가 알려주는 위험 신호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둘레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체 지방이 늘어나고 대사 기능에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지방 축적을 줄이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체중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어 목둘레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 조절입니다. 기름지고 단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목둘레가 굵고 코골이나 무흡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수면 검사를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환은 심방세동과 직결되며 치료를 통해 부정맥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혈압, 혈당, 혈중 지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둘레가 굵은 분일수록 이런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목둘레라는 작은 수치가 결코 가벼운 지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 몇 센티미터의 차이가 심장 건강의 향방을 바꾸고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치명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목둘레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족과 지인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